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5일이에요.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입주량들이 많아져서 지금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거래는 많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강동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입주를 할 예정인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고덕이 대전환이 된다고 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고덕이 얼마나 또 강동이 얼마나 변화를 하고 있는지, 강동이 어떤 숨은 진주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고덕의 교통의 변화, 그리고 고덕이 산업의 그 중심지로서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주거의 중심지로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덕 그라시움이 이제 9월 입주 예정이고요.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그리고 고덕 아르테온은 이제 내년 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고덕 자이는 이제 2021년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세대를 봤을 때 올해와 내년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약 14,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은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호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호가가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고덕과 명일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준비하는 초기의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나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재건축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참 가격 상승을 보였던 그 명일동이나 상일동 이 인근에 재건축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길게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올 5월에 지금 사전 점검이 5월 말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솔베뉴의 위치예요. 여기 명일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그 다음에 명일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원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명일역은 이 아파트 1900세대가 입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만 이 강동, 고덕 전체 지역에서 첫 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쪽 암사 쪽에 가면 이 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명일역은 이 이제 캐슬 퍼스트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가 입주를 하면서 이 상권에도 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00세대이고 25평형은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는 8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34평형은 12억 초반에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들은 지금 앞으로 쏟아질 고덕 지역의 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별로 그렇게 가격 상승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5평은 4억대, 그리고 34평형은 5억에서 6억 사이의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사전 점검이 되면서 그때 이제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입주하는 게 내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14,490세대가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7년 내에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3,658세대가 입주를 했었고 이 가격은 25평형이 지금 현재 8억 중반, 그리고 34평형은 10억 후반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올 9월에 지금 그 솔베뉴가 입주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라시움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9월 예정인데요. 4,932세대고요. 지금 현재는 25평이 8억 중반, 35평형이 11억 초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분양권 거래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프리미엄이 다 얹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무거워져서 빈번하게 거래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상일동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9호선 라인과도 아주 근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격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고덕 아르테온도 거의 같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지금 입주 예정이고 4,057세대. 이것을 합하면 거의 10,000세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일동 앞에 여기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가들도 같은 상권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또 푸르지오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로서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1,745세대가 12월부터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또 1,859세대가 이제 같이 12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10,000세대, 그 다음에 여기 1,745세대, 1,859세대가 올해 내년 초까지 연결돼서 입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덕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년 그 다음에 2월에 그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1,824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7월에 17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19년 입주하고 입주 기간이 이제 2년 보통 우리가 전세를 두면 2년 텀을 갖고 이제 회전이 되는데 여기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주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상당히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 영향은 어디에 더 받을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구형 지금 새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도 좋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세입자 혹은 지금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동이 새 아파트 쪽으로 많이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는 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는 대부분 주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또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지금 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 여기 있는 아파트들 삼익그린, 뭐 신동아, 우성, 현대 모두 30년이 다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하기 위한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또 재건축을 기다리고 완공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들기 때문에 이쪽 지금 구축 아파트들은 더더군다나 세입자를 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굉장히 역전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체크하셔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나 여기서 계속 더 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지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어찌됐든 세입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세입자가 계속 있는 것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있는 것이 더 유리하시다는 것도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두시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올해 이 이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고덕에 이 14,000세대가 입주하는 이런 현상은 고덕뿐만이 아니라 송파, 하남, 가밀 그리고 미사에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고덕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이 고덕과 강동 지역에서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학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라든가 여기 또 한영외고라든가
또 아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공원이 녹지들이 풍부해서 주거형 아파트가 있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여기 고덕숲 아이파크라고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숲속에 아파트로서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같이 아르테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3단지가 재건축되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지금 현장에 제가 가봤더니 이제 고덕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고1초등학교도 리모델링 중이고, 그리고 상일동 주민센터도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이 라인에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다음 사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한영고등학교가 있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한 빌라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더 크게 못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빌라들이 지금 강동의 UN 빌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형 사이즈의 빌라들인데요. 이 빌라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뭐 12억, 14억, 15억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매물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강동 아트센터 바로 옆에 벽산빌라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내년 정도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동 지역은 자세히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각 아파트별로 지금 그 상가들이 입지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덕역 안에도 상업용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상업용지의 가격도 승승장구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 단독들 그리고 이 뒤를 연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덕 그라시움 뒤를 연결하고 있는 주택들이 상가 주택처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거나 지금 새로운 증축을 하거나 그러시면서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사실 이 공사하는 이 주변들은 주차하기가 편하지만 이쪽으로만 가도 골목골목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업용지 쪽에 상업용지 쪽 혹은 상가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그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런 방법도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 고덕에서부터 제가 이제 잠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고덕이나 둔촌이나 하남이나 이런 배우 세대를 위한 상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동 쪽으로 이제 오픈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상권의 변화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방향도 새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이지만 이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고덕을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도 함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동의 UN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그리고 한영외고가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쭉 가면 여기 이제 그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여기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현대빌라, 삼성빌라, 상일 우성타운, 그 다음에 고덕 효성빌라가 있는데요. 안전진단이 1차하고 2차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현대빌라하고 효성빌라는 정밀 안전진단을 다 통과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삼성빌라하고 우성타운은 아직 통과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평형들이 대부분 중대형 평형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면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 단지
단지를 개발하는 데 더 유리한데 그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제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 54세대에서 103세대로 지금 이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 시장에서 재건축이 굉장히 그 서울시에서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규제로 꽁꽁 묶어 있는 상황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그런 그 소규모 빈집 소규모 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층수가 이제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완화되면서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한 투자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야를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벽산 빌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8억에서 12억 사이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빌라들의 재건축에서는 매물도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 그만큼 이 빌라들이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분도 크고 그래서 투자 가치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 지역의 지금 명일동, 상일동의 그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익그린이나 신동아,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현대 아파트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지금 30년은 다 넘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재건축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거주를 하면서 그냥 지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높은 매매가에 낮은 전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갭의 돈이 그 아파트에 묶여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전체, 목동, 그 다음에 이렇게 명일동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뭐 가락동 이런 많은 지역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강남도 굉장히 재건축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전진단도 통과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지금 그 투자자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거하고는 상대적으로 지금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라든가 그라시움, 아르테온, 그 다음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자이 아파트 같이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 워낙 많은 물량 때문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거의 소화가 될 무렵에서 이제 강동이 이 바톤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세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지금 현재 가밀이나 미사나 그다음에 풍납동이나 암사나 계속 지금 분양이 뭐 300가구, 400가구, 600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주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에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완전히 지금 많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가 또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전세보다는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세를 놓는 것보다 실거주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한 전세 가격보다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거주를 선택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억 넘어가는 9억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 감면을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요거는 이제 그 솔베뉴인데요. 제가 바로 앞 도로에서 찍었고요. 이번 달 5월 말에 사전 점검을 할 예정이고 7월 1일부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0세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고덕 그라시움. 제가 이제 상일동역이 나오는 쪽 아르테온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에 앞동 같은 경우는 다 공원 조망들이 거의 가능해요. 그래서 대형 평형들이
교통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상가를 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3단지 재건축이 된 아르테온.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입주 예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4,000세대가 넘고, 여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덕 3단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해서 2단지, 3단지 거의 뭐 2단지 고덕 그라시움은 9월에 입주 예정해서 보통 입주를 해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온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다 지금 릴레이 형식으로 입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찍은 조감도를 이 앞에다 놨고요. 네, 여기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모습이에요.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 하남이 보여지는 위치고요. 제가 여기서 찍은 거는 상일동역 근처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지금 오른쪽이 아르테온이고 왼쪽은 이거는 이제 프루지오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고덕 그라시움 옆에 또 프루지움이라고 몇백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도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는 고덕 자이 이제 6차 아파트 재건축하는 지역인데 고1초등학교가 현재 이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보이시는 크레인이 보이시는 이쪽이 지금 고덕 자이 아파트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고덕 캐슬 베네루체 공사 현장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 19년 12월 같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동시에 이제 입주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고덕 자이 신축 6단지 재건축 현장이요. 아까 이제 고1초등학교 그 바로 인근인데 제가 사진에 담아왔고요. 자, 여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덕 비즈밸리라고 하는 이제 상업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거용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유일하게 서울의 마지막 고덕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인데요. 바로 고덕 그라시움 뒤에 있는데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유통과 상업과 그 다음에 공공청사 이렇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서 대형 지금 건설사들이 이것을 이제 분양받으려고 다 지금 대기 중이고요. 아마 곧 뉴스에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고덕이라는 곳이 제2경부고속도로도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용 용지와 또 그 자족시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강동에서는 이 지금 비즈밸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광문고등학교 바로 앞에 지금 안성구리 건설 13구 공구 현장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이제 안성까지 2022년까지 완공이 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서 세종까지가 2025년도가 이제 완공 목표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비즈밸리도 2022년도가 완공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고덕 인근은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지역이 좋아지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교통의 편리함과 또는 자족 도시로서 주변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덕, 강동 지역에서는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 강일 공공주택 택지 조성 사업인데요. 전체가 11,5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민간이 2,103가구, 그 다음에 공공분양이 314, 임대가 5,25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호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9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라시움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아르테온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고덕 강일 공공택지 택지 조정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서울 지역의 마지막 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네, 이렇게 14,000세대 정도의 이 분양이 줄줄이 아까 지금 14,000세대에는 또 그 6단지 재건축한 고덕 자이 아파트는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제 입주를 다 끝나면 이게 뭐냐면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둔촌주공 아파트 12,000세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강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낮으면서 호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그 재건축 초기 단계의 아파트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그 재건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투자로서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아파트들의 전세값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갭을 메워야 되는데 그 갭을 메울 수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고 역전세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면 제거 때문에 지금 철거가 늦어졌는데 이제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철거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건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건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년에서 22년 후반, 23년 초반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고 강동 지역에 많은 그 15,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다 이제 거의 소화될 쯤 이제 둔촌주공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시작하고 입주하고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야 지금 송파 지역, 강동 지역, 그 다음에 강동 둔촌 지역까지 다 소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만약에 입주가 다 둔촌주공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가격 패턴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둔촌 주공에 투자로도 들어가시고 또 여기는 일반 분양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격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이 올라가면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다들 실거주하러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로만은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까 지도 보면서 아까 고덕 강일 그 택지지구라든가 그런 위치는 다시 한번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추가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힐스테이트 암사가 지금 입주 예정이고요. 지도 이렇게 조금만 옮겨보면 여기 올림픽 아이파크가 19년 1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이것만 해도 한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 자꾸 추가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에도 지금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곳, 네, 여기 이제 가밀지구. 예, 가밀지구도 2019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밀지구도 계속 추가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강동 지역 입주하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남의 산성 포레스티아, 뭐 이런 부분도 거기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가까운 그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송파 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 6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여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동 지역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그 고덕 비즈밸리와 그 다음에 고덕에 한 15,000세대 아파트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9호선이 여기 또 연장될 계획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통면이나 또 이 주변이 다 평지예요. 예전에 택지로 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5호선과 9호선이 이제 놓여지잖아요. 9호선은 동과 서를 잇는 아주 골든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5호선은 그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는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5호선과 9호선 모두 업무지구를 상당히 많이 통과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아주 좋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거래가 좀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그나마 적게 상승하고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강동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이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요. 이제 17년에 입주를 했고요. 상당히 이제 비교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아파트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라시움과 아르테움이 이제 여기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이렇게 묶어지면 한 10,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헬리오시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세대 센트럴 아이파크나 자이나 뭐 롯데캐슬, 베네루체나 다 합하면 사실 둔촌주공 사이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은 대단지의 아파트 파워를 만들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쪽에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느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나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단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빌라 재건축도 이쪽 상일동 쪽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시작으로 해서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아르테온,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고덕 캐슬, 베네루체까지, 그리고 고덕 자이 아파트까지 지금 아주 릴레이 형식으로 입주할 예정이고, 이 입주하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진주를 찾아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아파트들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 이제 구축들 중에서도 역하고 가까이 있어서 가격들이 잘 조정을 안 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받아요. 그만큼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세권이란 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투자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동 지역의 투자라든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26일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밴드, 오비스트 밴드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란이었습니다.